외환죄가 추가된 내란 특검법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패널 네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야는 외환죄 추가 부분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북한을 자극해서 어떤 신총풍 사건, 북풍 사건을 유도한 의혹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펼친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뭡니까?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전부 다 수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우리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성 수사 요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죄를 추가한 부분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좀 자초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 외환죄 추가가 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뭐 또 누구는, 어느 의원은 또 뭐 북한과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또 우크라이나의 뭐 파병한 게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 외환죄 추가 부분에 관한 설명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구난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말 뭘 추가한 거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뭐 대북 확성기, 뭐 오물풍선 원점 타격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우리의 대북 정책 또는 국방부의 안보 정책 뭐 이런 부분을 다 범죄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그러면 그게 과연 그 일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목이냐? 우리가 뭐 확성기를 왜 틀었는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뭐 오물풍선이나 뭐 이런 부분을 자꾸 보내니까 그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했는데 그게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특검에서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모두 범죄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아마 그 부분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국민적 의혹들이 있잖아요. 내란과 관련해서. 거기에 북한을 좀 도발하려고 했다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진실규명이 투명하게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것을 특검에 담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도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본질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의 내란죄 그리고 비상계엄, 이걸 갖다가 빨리 해소하고 어쨌든 결론을 짓고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국민의 삶을 정상화시키는데 여야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야당이 이것을 해결하자는 게 과도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건 과도하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하자라는 그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야당의 어떤 말꼬리 잡기식 어떤 공세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안보 우려 논란 외에도 지금 북한을 외환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도 논란인 상황인데, 지금 이게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있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현주 변호사님 보시기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법상, 헌법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반국가 단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요. 사실 외환죄라고 한다면 외국이라든지 적국이라든지 이런 부분 내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환죄가 성립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뭐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속에서 뭐 NLL이라든지 결국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어떤 정황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따라서 형법상에 뭐 99조에 보면 일반 이적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사 이익을 해할 때 또 처벌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외환 행위들에 대한 의혹들을 규명하다 보다 보면 적용 법조에 대한 문제는 결국 특검에서 또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판단도 듭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내란 특검법 수정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자체적으로 계엄 특검법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지금 하루 더 걸려서 오늘에서야 지금 지도부가 입장을 발표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뭐라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마라톤 어떤 의총을 한 다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부에 이 사안을 위임한다라고
된다라고 했고 아마 지도부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내부적인 어떤 의견을 조율할 것 같은데요. 예.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봤을 때 특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가결됐을 때 만약에 특검으로 해 간다고 하면은 대선 과정에서 특검에 국회의원들이 다 불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를 특검을 발휘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라는 그런 여론의 흐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상황 속에서는 물론 뭐 지금 지휘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국민들의 어떤 여망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특검을 어떻게든 안을 낼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비상계엄 사퇴특검법이라는 가칭을 지금 정해서 지금 지도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입장을 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시도를 막아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대통령을 마약 갱단 다루듯이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지금 제3의 장소 또는 방문 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일단 비서실장의 입장인 것인데 일단 너무 공수처나 경찰에서 몰아붙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결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니까 제3의 장소라든지 뭐 서면조사, 방문조사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취지로 읽히기는 합니다. 예. 다만 저 이야기가 국민들께 얼마나 공감이 갈지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체포영장이 법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집행을 일단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견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수사기관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영장이 일단 발부가 됐는데 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만 남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으로서는 뭐 제3의 장소라든지 뭐 방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병무 편집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꽤나 절절하게 썼던데. 아니 이렇게 예.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공수처하고 경찰이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경호처에서 지금 막겠다는 입장은 공식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거는 지금 그게 이제 전 뭐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장현주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예. 법원이 뭐 정당하게 영장을 발부했느냐는 부분에 관한 논란이 있지만 예. 어찌 됐든 간에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되는 건 맞는데 경호처가 따르지 않겠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 공수처와 경찰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정말 뭐 물리적 충돌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느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호소는 그 물리적 충돌을 피하자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왜냐면 어차피 체포 자체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조사가 목표죠. 예.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조사하느냐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꼭 체포를 보여주려고 하느냐? 저는 그 부분에 오히려 국민적 공감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를 국민 앞에 보여주겠다는 게 목표라면 지금 같은 방식이 맞을 수 있는데 예.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내란 혐의니 뭐 무슨 혐의니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사 목적을 달성하면 되지. 왜 굳이 그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뭐 관저에서 끌고 나오겠다. 그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경찰과 공수처에 너무 일방적인 또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저는 일부러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 대국민 호소문 발표 이후에 이런 호속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요. 지금 이 대국민 호소문을 우리와 상의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이 시점에 저런 호소문을 발표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좀 자기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걸 한번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지금만 놓고 생각을 하면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통령께서 국민과 어떤 국가 그리고 국정의 안정이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지도자답게 생각을 했다면 어쨌든 간에 이 법적인 절차에 책임 있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마치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론 현 상황이 답답해서 그러셨겠지만 그 앞부분에 진행된 상황을 너무 그냥
다 잘라버리고 현재 상황만 그리고 본인들의 현재 처한 입장만을 중심으로 얘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르면 내일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 내부에서는 지금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어서 균열을 보이고 있다. 이런 관측들 나오고 있고요.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10분 활용을 해서 좀 전략으로 삼아가겠다. 뭐 이런 관측들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른바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관계. 내부의 어떤 균열을 일으켜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붕괴하도록 꾀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전략을 지금 공수처와 또 경찰은 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경호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까지는 단정하긴 어려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약간의 어떤 이론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경찰에는 단일 대우로 얘기하느냐. 오히려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익명 게시판에 보면 왜 경찰이 받지도 않은 영장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가서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 국수본의 단장과 책임자들이 제일 앞서라라고 얘기하는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서 조금 전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글을 올린 것은 내일이 D-Day 상황 속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유혈 사태를 막고자 하는 고육지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단과 지금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른바 제3의 대안을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의 대안을 가지고 공수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다른 분들이 우리가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다 보면은 설령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나왔다 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이미 출석한다거나 했을 때는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무조건 체포영장이 지고지성 가치로서 집행이 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조사가 목적이란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도 자연인 윤석열도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원칙이 관철돼야 된다. 왜냐? 지금 야당 대표의 어떤 그를 비롯해서 야당의 유력 정치는 아예 수사조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응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그냥 고무줄처럼 늘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형평성 있는 법 집행을 해달라라는 어떤 대국민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탄핵 전국에도 여야 지지율이 접전 양상입니다. 어제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이 국민의힘은 40.8%고요. 민주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2.2%로 오차범위 내입니다. 오차범위 내까지 좁혀졌는데 최병묵 편집장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철회한 이후에 이제 한 달 남짓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한 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행위를 한 건 없고 이제 민주당이 그냥 흔히 얘기하는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 직후에 보였던 거는 양당 간의 격차가 대단히 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기까지 왔단 말이죠. 저거는 오로지 민주당의 지난 한 달여간 어떤 정치 행위에 대한 국민적 평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민주당이 왜 중도층을 민주당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뜨렸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저 조사 결과를 봐가면서 이제 반성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중도층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지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계엄 전후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요. 민주당은 떨어졌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증가하는 흐름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이 탄핵 전국에서도 민주당이 중도층 민심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정치 갈등이 계속 고조가 되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과대대표되고 있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도 내부의 비판적인 자세를 가진 분들이 더 많았었는데 그런 분들이 또 결집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당이 지금 하는 모습이 조금은 이건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경계심이 작용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이 프로세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삼권 분립이라는 걸 존중하면서 사법부를 감시는 하되 그걸 가이드하려고 하는, 지침을 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런 지지율 상승세 속에서 여당은요, 내부 단속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지해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모아라는 질책과 당부의 뜻에 가까운 것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를 놓고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표정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단순 표정 관리가 아니고 사실인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난 1개월 10일 정도는 이른바 민주당이 과도 정부였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민주당 과도 정부가 한 행태가 도저히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어떤 그 여론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은 냉정하게 그럼 당신들 국민의힘이 한번 잘 해봐라는 기회가 왔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잘했어 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민주당이 지난 한 달 겪은 것과 동일한 어떤 그 여론의 흐름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낮추고 정말 자유 민주적 가치, 보수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대표가 지지층을 겨냥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강공 전략이 오히려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를 수습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조금은 또 거칠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다는 점도 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일단 지금 탄핵 정국과 뭐 수사 상황에서 뭐 미진한 부분들이라든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또 진보 진영에서는 또 실망감으로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지지율 하락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당으로서는 조금 더 국민들께 안정감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전략적인 부분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 내 여론조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